네. 아로마 테라피스트 직업 소개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인제 아로마도 하나의 직종이잖아요.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업이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요거의 기초 자료 같은 경우는요. 송기령이라는 빅데이터 전문가가 있어요. 그 전문가가 얘기했던 트렌드 3 가지와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는요. 핵가족이라는 얘기 하시나요? 들어보셨어요? 음. 그러면 핵가족이라는 얘기 안 들어본 것 같아. 그죠. 요즘에는 핵가족 근데 내가 학교 다녔던 90 년대를 기준으로 해볼 때는 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음. 어때요? 핵가족이란 얘기 안 하고 1인 독립가구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1인 가구, 1인 1인 가구. 가구. 1인 음. 가구란 말을 많이 쓰는 음음. 인제 시기가 됐어요. 가족보다는 어떻게 됐냐면 인제 혼자서도 이제 당당하게 잘 지내는 '한국 사회가 혼자서도 당당해진 사회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예요.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아프다 보니까 1인 그 병원 지출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병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험도 보면 옛날에는 80 세였던 거 아세요? 보험 설계할 때? 음. 지금은 몇 세 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 요즘에? 지금 어. 100 세? 120 100세? 120 진짜? 나 120 세? 120 세까지도 보험 설계가 나온대요, 요즘에. 100 120? 세까지 하다가 120 까지도 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오래 사는데 그 오래 사는 걸 건강하게 인제 오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중요하고요. 회식을 가는 걸 요즘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MZ 세대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세대들은 회사에 다녀도 회식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집에서 몇 명님만 모여 가지고 하는 그런 홈파티 같은 그런 게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요즘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우리가 세월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요즘에 TV에 나오면 뭐 "MZ 세대, MZ 세대 뭐 걔네들은 어떻다." 이런 얘기했는데 내가 20대 때 생각해 보면 밀레니얼 세대 뭐 이러면서 걔네들의 특징 뭐 Y 세대의 특징 한 것처럼 지금 인제 트렌드가 점점 바뀌고 있어요. 좀 전에 밥 먹으면서 TV 틀어 놓은 거 보니까 미국에서도 재택근무 안 하면은 이직하겠다 한대요. 그러니까 음. 메타라고 하는 옛날 맞아. 페이스북 그런 데도 인제 "회사 나와라." 했더니 "그럴 거면 난 이직하겠다." 이러면서 점점 음. 이제 홀로 뭔가 하는 사회들이 됐는데 그런 변화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변화는 중립적이잖아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준비라는 건 하나의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그 전문성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론적인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그러면 이런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아로마 테라피스트로서를 얘기를 한번 해 보자면 첫 번째는 직업으로서 아로마 심리 상담사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요. 굉장히 갈등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OECD 국가 중에서 사회 갈등 지수를 검사를 했는데 1 위가 멕시코고 2 위가 터키래요. 요즘에 투르키예라고 부르는 나라고 그 이어서 3 위가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갈등이 너무 심해서 세계적으로도 한국 사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우려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 사회가 갈등이 심하나요?" 라고는 설문을 해 봤더니 89%가 "갈등이 심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75% 이상이 "옛날보다 지금이 더 심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73% 정도가 "앞으로도 이런 갈등은 점점 더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심리를 케어하는 거죠. 갈등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아로마 심리 상담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에 기여할 수 있고요. 보통 요즘의 트렌드는 뭐 MBTI도 그렇고 뭐 성향 검사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남들과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요즘에는 인제
상담사를 찾는 게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그죠? 뭐 정신과도 가기도 하지만 요즘에 상담소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상담하는 그런 연구소들이 많이 생겼어요. 실제적으로도 심리 상담하는데 이제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담을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자기는 뭐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왔고 학위도 따고 해가지고 상담소를 옛날에는 열어서 이제 많이 됐는데 요즘에는 한 6개월, 7개월 뭐 이제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도 연구소를 차리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다른지 안 다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입이 줄었는데 여기다가 아로마 상담을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아로마 플러스 상담을 했더니 다시 원래 자기가 하던 그 비용적인 것들도 다시 회복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구로서 아로마를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으로서 아로마 심리 상담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문 강사예요. 요즘에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누가 전문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뭐, 그 다음에 AI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인공지능 시대고, 우리가 봤던 트렌드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전문화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분야의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하느냐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신뢰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문성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이제 만나는 거지. 내가 아무리 학위가 많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전문성을 내 체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제 길러 나갈 거냐. 특히 뭐 아로마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했을 때 이제 아로마 전문 강사로서도 직업으로 사용하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나의 독창성을 가지는 데 도움이 돼요. 만약에 내가 직업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직업으로 가지 않더라도 아로마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수업을 가보니까 그 기관에서는요, 전문가를 하려고 이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고, 요즘에 아로마가 뭐 어디서 한번 들어봤대. 아로마 가지고 뭘 할 수 있대. 이러면서 기관에서 많이 사람들을 좀 모집을 하고 모집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취미로서 이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52시간 근무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시간이 조금 남을 수 있으니까 그 남는 시간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요즘에 밤 10시에 사람들이 화장을 한대요. 들어보셨어요? 밤 10시. 왜 그러냐면, 네. 음, 왜? 뭐 셀카를, 배우러 가나? 셀카를 찍으려고 화장을 한대. 아, 셀카? 셀카. 셀카? 그런데 그런 거에다 인스타 올리고 하는데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잘 자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이 향으로 오늘은 뭐 잠을 잘 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셀카 대신에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내가 오늘은 이러이러한 블렌딩으로 한번 잠을 자보려고 한다. 내가 오늘은 이런 컨디션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취미 생활로 하기 괜찮잖아요. 20, 30대 성인병이 증가하기 때문에 질환적인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 건강을 내가 케어하기 위해서 이런 아로마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에 인센스 들어보셨죠? 이효리가 엄청나게 유행시켰거든요. 그래서 향초 같은 거. 향초가 아니고 향, 향, 피우는 향. 거죠. 아예 태우는 향이 아, 이효리가 요가할 때 뭐 음, 하고. 맞아. 그러면서 요즘에 그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향에 대한 관심도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직업적인 것이 아니라도 내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한 케어로서 취미로 아로마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지금, 그러니까 음, 백화점이나 왜 이런 그런 데 있잖아. 그런 곳에 가면은 한 항시 요 매장에 맞아요. 생겼죠. 멋있게 꾸며져 있어. 맞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수요가 음, 있다는 거지. 그렇죠. 관심도 가져지기 시작했다는 거고, 지금도 사실 박쌤은 직업으로서 아니잖아요. 문쌤도 그렇고 음, 박쌤도 그렇고 다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내 건강 음, 케어를 하기 위한 맞아. 취미로서의 하나 아로마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맞아요. 우리가 요거를 계속 매주 함으로써 조금 더 음, 전문 지식들이 되고 내가 이걸 하면서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가족의 홈닥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관리하다가 우리 가족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통증 케어라든가 이런 걸 간단하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약한 화상을 입었다 이랬을 때는 화상 블렌딩으로 해결할 수 있고 뭐 아이들이 어디 갔다가 엎어져가지고 상처가 났다 그랬을 때도 그거는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홈닥터 형태의 가족들 건강관리까지 할 수 있는 범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아로마 테라피스트. 이거는 뭘까요? 반항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잘 좀, 아, 그럴 수도 있고, 아이들과의 관계성도 있을 수 있고, 가족하고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 뭔가 갈등 요소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의논할 상대가 되는 것도 사실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아로마 하고 나서 우리 아빠랑 친해졌다고 내가 공경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니잖아요. 음, 내가 항상 얘기하는 난 아빠랑 요즘엔 아버지랑 친해요 라고 하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엄마랑만 주로 통화를 했다면 요즘에는 꼭 엄마를 바꿔달라고 하기 위해서 아빠한테 전화하진 않아. 옛날에는 전화를 할 땐 엄마가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아빠랑 같이 있나? 그래서 엄마 좀 전화 좀 받아주세요라고 하기 위해서 음, 전화를 했다면 지금은 엄마랑 상관없이 내가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고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통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음, 아로마를 내가 하면서 달라진 점이었거든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있어서도 이게 멀어지면 한없이 멀어지는 게 사실은 가족 관계잖아요. 음, 남보다 더 싫어질 수도 있잖아, 가족이. 그런 맞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로마를 함으로써 가족과의 관계도 굉장히 개선이 돼요. 저는 그 아로마를 하면서 우리 아빠도 좋아졌고 엄마도 좋아졌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엄마도 아로마하고 아빠도 아로마하면서 할아버지를 또 케어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약간 어떤 피라미드 구조긴 하지만 어쨌든 각자의 아로마를 가지고도 우리가 서로서로의 건강을 케어해주는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조금 안 좋아졌어. 내가 뭐 엄마랑 좀 부딪히거나 뭘 할 수도 있지만 이랬을 때 뭐 밥 먹으러 갈래? 아니면 뭐 하러 갈래? 그러면 내가 안 풀어져 있을 때는 좀 픽픽거리게 되잖아요. 막 그런데 그 마사지 받을래? 이러면은 못 이긴 척하고 받는 거지 뭐. 어떻게 잘 봤, 응. 동아리 봤어. 저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 환자는 돌볼 사람이 많지만 환자 보호자를 돌보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입장에선 어떤 거예요?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어머니를 돌보는 나. 그게 결국에는 환자 음, 보호자 케어라는 거지. 음,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직업으로서도 있지만 이렇게 주변에 이런 환자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병원 진료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의료 체계가 좋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케어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노인 빈곤율도 세계 1위지, 자살도 세계 1인데 또 출산율은 세계 최저예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사람이 컸을 때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케어하는 것도 이게 필요하다. 내가 계속 이거를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당장 뭘 하진 않겠지만 추후에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남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자기 케어도 있지만 남 케어도 해줄 수 있는 걸로 하나의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러저런 것들은 내가 잘 모르겠고 과정을 판매하는 DIY를 판매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방을 해서 뭔가 비누를 만들거나 뭐 향초를 만들거나 이렇게 화장품을 만들거나 이랬을 때 다들 뭐가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 것들을 가지는 거에 있어서 요즘에는 이 DIY 시장이 굉장히 커요.
요런 과정을 판매하는 걸로도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요런 직업적인 걸로 봤을 때도 다양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는 거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지금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로마를 써보고 싶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냐면 이제 그 문쌤처럼 건강 관리를 해주는 걸 통해서 아로마를 배워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또 방과 후 강사로 저처럼 방과 후에 아이들을 상대로 수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고등학생이라면 이걸 직업으로 선택했을 때는 대체의학과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대학에 그러면서 아로마를 한 파트로 하면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 가보면 물리치료사들 있죠. 물리치료사들이 만약에 아로마를 사용한다 그러면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보통 그런 분들은 통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통증이 완화되는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맞아.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오렌지. 왠지. 오렌지 향 맡아도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것만 해도 훨씬 가라앉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오렌지는 어땠어요? 근육에 있는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약간 이제 향을 맡으면서 아니면 이렇게 그런 데 발라주면서도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다가 이 아로마를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저는 다음 주에 상담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 상대로 또 수업을 하거든요. 그렇게도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상담을 할 때 아로마를 전문하면 그것도 아로마 전문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아로마를 업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덧붙여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직업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